박대기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주 임금 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노동계, 경영계에 적잖은 파장을 주었습니다. 워낙 이 임금 피크제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많기 때문인데 아직 궁금한 게 많습니다.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우리 보통 줄여서 임피제라고 하죠. 네. 우리 KBS도 시행 중인데 다시 한번 이 임금 피크제 뜻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임금을 깎는 대신에 고용은 보장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300인 이상 고용 사업체의 경우 2015년까지만 해도 27%만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는데요. 불과 2년 뒤 53%까지 비율이 늘어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 대법원 판결 그래서 오해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자, 임금 피크제가 아예 잘못됐다, 아예 무효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임금 피크제가 무효는 아닌데요. 다만 대가가 없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겁니다. 네. 이번 판결은 한 연구원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원래부터 정년이 61세인 곳이었는데 만 55세 이상인 직원을 상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겁니다. 510만 원이었던 월급이 월 93만 원에서 최고 283만 원까지 깎인 건데요. 네. 문제는 일도 줄어들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 회사 측 자료를 봐도 51살에서 55살 미만 직원보다 55살 이상인 직원의 업무 성과가 더 좋았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대가 없는 임금 피크제로 보고 임금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자, 이 판결 취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합니다. 그 정년에 가까워질 만큼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일한 만큼 돈을 줘야 된다. 이제 이 원칙이 반영돼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이 임금 피크제를 보면 사실 노사 합의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 얘기는 결국 노동자의 동의를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우에도 노사 합의가 있었는데요. 네. 노사가 합의를 했지만 그래도 무효라는 것이 이번 판결 내용입니다.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해서 합의를 했더라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월급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연령 차별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네. 거군요. 자, 그러면 일을 그대로 시키면서 임금을 줄이는 게 문제라면 일을 줄이지 않은 다른 회사, 비슷한 회사들도 그러면 이 임금 피크제 무효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건가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일을 안 줄여준 회사들은 임금 피크제가 무효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년을 늘려준 것이 아니라 원래 정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금 피크제만 도입한 회사인데요. 네. 하지만 상당수 회사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정년을 늘려줬습니다. 따라서 그런 회사들이 임금 피크제는 어떻게 볼 것인지 문제인데요. 사안별로 유효, 무효가 서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줄였다. 이 회사만의 일단 특성이 있긴 했던 건데 그렇다면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대응할지가 아주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4개 가량의 기준은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임금 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즉 단순히 비용 줄이자는 것만으로는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네. 둘째, 불이익의 정도입니다. 셋째가 적절한 보상이 있었는가 여부인데 말씀드린 대로 정년을 늘린다든지 일을 줄여준다든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채용을 위해서 늘린다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다는 본래 목적을 위해서 이 줄인 돈이 사용되느냐 여부입니다. 네. 이 4가지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한다거나 넷 중 하나만 지키면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4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우리 취재 기자들의 이제 그 취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법원도 아무래도 이후 혼란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런 원칙을 좀 정리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이제 우리도 그런 걸로 해서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관련 소송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워낙 도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개별 소송으로 계속 그냥 결정되고 판단되고 이럴 사안인가 이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원이 기준은 제시했지만 기준이 수상적인데요. 네. 그래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럴 때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정부 당국에서 협상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그동안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았던 임금 피크제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을 만들어서 앞으로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반성이 필요합니다. 2016년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될 때 당국이 제대로 된 적용 기준과 법률을 만들었다면 뒤늦게
소송으로 뒤집히는 일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박 기자가 얘기하는 반성, 그 당시에 문제점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되짚어보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역시 가장 궁금한 부분. 자, 소송을 하기로 했어요. 승소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의 임금 다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가요? 네, 다 돌려받지는 못하고요. 네. 임금 채권은 3년으로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이 소송을 재개하기 전 3년간의 임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법 행위까지 입증이 되면은 과거 10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 불법 행위 입증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